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예, 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음흠.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1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1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저는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예. 막강한 집권 초기에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예.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근데 말씀은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문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예.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예, 그 예.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음흠.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예.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남 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어허.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 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예.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 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에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예.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예. 반환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거 담보들. 없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영제를 주장하시다가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시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영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장현 광주시장님도 지금 준공영제를 같은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뺀 나머지 22개 시의 경기도의 예.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님들도 굉장히 다수시고요. 예, 예. 또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자, 특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군수회의나 또 이 실무회의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자협의를 하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혹시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정치적 했었습니다. 공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뭐 나오신 김에 해명 주시죠. 일단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팩트들을 좀 살짝 왜곡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 왜곡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예.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응급조치로 준공영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예.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역시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시군들이 일부 동의하니까 예. 도의회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니 몇 달 있다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정해져 있는데 이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네.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보완하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의 간극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적 책임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네.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다라는 이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그리고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성남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소송하셨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상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네. 예, 이 소는 취하할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 건가요? 이건 제가 취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서울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바꿨어요, 정책을. 아하. 그러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예산으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면 자치권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예. 정부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해놓고 네가 해결해라. 정부하고 합의해라. 이거는 일단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70%든 뭐 일부만 주는 걸로 바꿔라. 이거는 예. 소위 보편복지 형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다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예요. 정부 요구대로 따라라. 예. 어떻게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 취하하시면 되죠. 남 지사님 답변 좀 주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소는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 일단 취하를 못합니다. 네 무상복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서? 뭐냐하면 예. 성남에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연천에선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선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크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예.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무상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나 정책의 방향으로 봤을 때 예. 이것이 과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과하다. 정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자. 그 정책을 바꾸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소치화 같은 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님,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강북에서는 못하는 정책 문제 있다. 지사님,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바꾸면 동의를 받으면 소치할 필요 없이 지사님 100% 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이 고유의 사무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정부가 막는 게 옳으냐라는데 남 지사님이 거기 정부가 막는 게 옳은 게 맞다고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경기도가 청년들 3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10,000명 딱 골라가지고 예. 1억 만들어준다. 청년 일자리 통장.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치 할 아니, 수 이거는요.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되죠. 자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통장 승인했다. 예. 정부에서 동의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동의하면 못한다. 예. 이건 결국은 자치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경필 지사님 답변 주세요. 청년 일자리 통장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 통장을 꼭 찍어서 지금 1억 연금 말씀만 하시는데요. 약 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정책이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간 겁니다. 현재 법이 예.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예, 왜 이 절차를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예. 국가가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건 좀 성남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수정할 줄도 아시는 게 그게 민주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마지막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정부의 그 지방자치 관련 복지 관련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그 독립하더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유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관치 아닙니까? 관치. 관치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하신다는 도지사님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또 한 가지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청년 통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10,000명을 딱 뽑아서 그것도 내년에만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지속성 없고 너무 과다하고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런 그야말로 심한 포퓰리즘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자, 마무리. 그거 지적한 걸 가지고 마치 제가 경기도의 모든 청년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섞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설전을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났던 이 주제로 오늘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한 번 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한 번 더 남지사님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좋습니다. 문자도 너무 뜨겁게 들어와서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을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를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뭐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 보복 편을 갈라서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음흠.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1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1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막강한 집권 초기에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그건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